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20 관중의 죽음 중 왕자대의 반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설원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의 내용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49년 여름 낙양 부근의 양, 거, 천, 고, 이, 낙 땅에 융인이 주나라 왕성을 침공하였습니다. 주공공과 소백료는 전력으로 이를 막는 한편 각 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왕실의 군사 지원 요청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이 무반응인 가운데 진목공과 진해공은 각기 자국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진목공은 종전과는 달리 중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정책 변화의 일환이었고, 진해공은 이것과 비정 등 구신들을 몰아낸 후의 국정 분위기 세진차 출정한 것이었습니다. 양국 군사가 윤군을 치자 윤군은 왕성 동문에 불을 지르고는 달아났습니다. 윤군은 왕성 안에서 내응할 거라는 약속을 믿고 왕성을 치는 것인데 내응은 없고 신속하게 진군과 진군이 들이치자 전의를 잃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윤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쏘건 셈이었죠. 윤군과의 싸움터에서 진목공이 진해공에게 목희의 서신을 전했는데, 그래서 목희는 가군을 강간한 진해공의 처사를 꾸짖고 망명 중인 공족들을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진해공은 하서 땅을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 목희가 책망한 것으로 보아 진목공이 혹 안갚음하지 않을까 하여 겁을 먹고 신속하게 철군하였습니다. 이때 진목공을 따라 출정한 비표는 달아나는 진해공을 보며 진군을 추격하여 치자고 했으나 진목공은 천자를 도우러 와서 천자를 돕고 있는 아군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며 비표의 진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진목공도 진나라로 회군하였습니다. 한편 제항공도 주왕실의 위기를 보고받고 관중에게 죄군을 주며 주왕실의 위기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중이 낙양에 당도했을 때에는 윤군이 달아난 후였고 진군과 진군도 돌아간 후였습니다. 관중은 주양왕에게 늦게 온 사정을 사죄하고는 즉시 사람을 융나라에 보내어 융주에게 왕성을 침공한 것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에 융주는 침공 사실을 해명하면서 왕자대에게 뇌물을 받고 왕성을 쳤고 왕성 안의 대화, 접응하기로 했다고 발설하였습니다. 관중은 물론 주양왕도 크게 놀랐습니다. 왕자대는 지난 제50회차와 제55회차에서 살펴본 바 있었는데요. 그때 왕자대는 주양왕이 태자했을 때 주회왕과 생모 해우의 총애를 배경으로 태자를 몰아내려고 했고, 또 주양왕이 즉위할 때에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으나 제환공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었으니 주양왕은 왕자대의 반역에 대로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위가 탐이 난다고 해도 어찌 오랑캐를 불러들일 수 있을까? 주양왕은 생각하면 할수록 대가 괘씸하였습니다. 이에 대를 국외로 추방하자 대는 제나라로 달아났습니다. 대는 주회왕의 엄청난 총애와 왕신들의 지원 속에서 주회왕이 병사했을 때 군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을 통한으로 이겼습니다. 주회왕이 병사했을 때 제환공이 나서지만 않았더라면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는 주양왕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제환공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죠. 이에 대는 주양왕이 즉위한 후부터 비밀리에 꾸준히 낙양 부근의 융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분을 나누고 뇌물을 건네며 관계를 돈독히 해오다가 기원전 649년 여름에 융인들로 하여금 왕성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대는 융인이 왕성을 침공하여 왕성이 위기에 몰리면 왕성에서 내응하려고 계획했는데 융인의 침공에 대하여 주공공과 소백료가 그렇게 빨리 대응할 줄 몰랐고, 특히 진나라와 진나라가 신속하게 파병할 줄 몰랐습니다.
대는 반역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내응 시간을 늦추다가 결국 내응할 기회를 놓쳤던 거죠. 기원전 648년 겨울 융주는 제나라의 강성함에 겁을 먹고 주양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양왕도 융을 용서하였습니다. 낙양 부근의 융은 늘 왕실 곁에 있어서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들과 싸울 때마다 늘 제후국들의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으니까 말이죠. 주양왕은 융주가 왕실에 사죄한 것은 제나라의 힘이요 관중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크게 연회를 열어 관중을 상경의 예로 후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중은 나는 한낱 미천한 관리다. 나를 상경의 예로 대한다면 상경이 왕실을 방문한 때에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며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주양왕은 관중의 겸손함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100작 이상의 자코를 하사받은 제후국에는 천자가 임명하는 상경과 그 나라 제후가 임명하는 하경의 고위직 관리가 제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당시 제나라 상경은 고시와 국시여서 하경의 관중은 상경의 예를 사양한 것입니다. 제나라와 같이 천자가 임명한 2명의 상경을 천자이수라고 하였습니다. 주로 각 나라의 정경이 상경이 된 경우가 많지만 관중의 예에서 보듯 정경이라고 다 상경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자대의 사주에 의한 융이 주왕실을 침공한 것과 관련하여 동절국제의 묘사와 사서의 기록이 상이하고 사서간에도 기록이 상이합니다. 첫째, 융이 왕성을 침공한 시기입니다. 동절국지 제29회에서는 주양왕 3년 즉 기원전 649년에 융이 왕성을 침공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봉기, 연표, 기원전 649년 준왕과 진난, 좌전 노20 11년조에서도 기원전 649년에 융이 왕성을 침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제태공 세가에서는 제황공 38년 즉 기원전 648년에 융이 왕성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융과의 전투 때 진해공이 진목공의 보복이 두려워 서둘러 철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절국지 제29회에서는 진해공은 진나라에 주기로 한 하스의 땅도 주지 않은 데다 목희의 질책성 서신을 받고는 진목공의 보복이 두려워 서둘러 철군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좌전 노20 11년조에서는 진해공은 융을 물리친 후 철군하지 않고 가을에 융과 주왕실을 화해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제29회의 묘사와 같이 곧장 철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셋째, 왕자대에 대한 주양왕의 처분입니다. 동절국지 제29회에서는 주양왕은 융이 왕성을 친 것은 왕자대의 사주였음을 보고받고 왕자대를 추방하여 대는 제나라로 달아난 것, 즉 종국적으로 추방령을 내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주봉기 제태공세가 좌전 노20 12년조에서는 한결같이 대가 제나라로 도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봉기에서는 주양왕이 숙대 즉 대를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제태공세가에서는 제나라가 중손주를 보내어 왕자대를 대신하여 사죄했으나 주양왕은 노여워하여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좌전 노20 12 내지 13년조에서는 주양왕이 대를 공격했다거나 왕자대에 대한 주양왕의 분노는 극심했다고 기록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양왕이 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대가 도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회왕 생전 때부터 대는 주양왕의 태자 자리를 꾸준히 위협했던 인물이었음을 감안하면 주양왕 입장에서 대를 추방한 것으로 만족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패결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왕자대의 사주에 의한 융의 왕성 침공 시기와 관련한 상이한 기록, 왕자대에 대한 주양왕의 처분과 관련한 상이한 묘사, 왕자대가 제나라로 달아난 시기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송 때 숭양연령 장괴가 어느 날 관할을 순찰하는데 갑자기 창고에서 튀어나오는 한 관원을 보고는 그 관원을 잡았습니다. 이에 장괴는 그 관원을 조사하여 관원의 상투 속에서 한 푼짜리 엽전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를 추궁하자 관원은
창고에서 훔친 것임을 솔직히 실토하였습니다. 장괴는 즉시 형리를 불러 돈을 훔친 관원에게 곤장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돈을 훔친 관원은 장괴에게 물론 내가 죄는 지었지만 그 죄라는 것이 한낱 엽전 한 푼 훔친 것에 불구하고 또 내가 자백하지 않았느냐라며 죄에 비하여 처벌이 심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따지듯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장괴에는 대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놈 티끌모아 태산 즉 진압태산이란 말도 모르느냐. 하루 한 푼이라도 천일이면 천푼이요. 먹줄에 쓸려 나무가 잘라지고 물방울이 계속 돌에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린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구나 라고 훈시하고는 죄인 곁에 다가가 칼을 빼어 직접 목을 쳤습니다. 장괴의 이 같은 행동은 단순 절도범을 처벌한 행동이 아니라 당시 상관을 무시하고 대드는 하급 관원들의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절도 관원을 처벌하면서 장괴가 한 말, 즉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에라도 구멍을 뚫는다는 말을 수적천석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행실이 쌓이면 큰 재앙을 부르게 되니 잘못된 행실 초기에 싹을 잘라버려야 뒤탈이 없다는 뜻과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룬다는 뜻을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